두 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임 사태에 대한 것, 그리고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는 이 서울 고검 산하의 검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시다시피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이 밖에도 김관정 동부지검장,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리한 추미애 라인으로 불립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 의정부 지검장 때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자,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서 추미애 사단이라고 보도한 이들 검찰 간부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회다 싶어서 이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되어 있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고 또 라임과 관련된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이런 질문의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 검찰 간부들의 답변이 민주당의 기대와는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급했기 때문 같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내놨던 그 근거들을 어제 국감장에서 추미애 라인이라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간부들이 그 논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국정감사장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검찰 간부들이 만약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위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징역 1년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검찰 간부들의 답변도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미애 사단 검찰 간부의 답변을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어쩌면 고발당할지도 모릅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추 장관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일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박범계 의원은 흥분해서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 문재인 정권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범계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입니다. 국감장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수차례 역정을 냈습니다. 자, TV로 생중계됐는데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물은 의도대로 이성윤이 답하지 않자 화를 발칵 냈습니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중계됐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추미애 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범인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조심스러워서 그랬는지 순순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 어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무혐의 줬잖아요.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평정심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논리가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자, 박범계 의원은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답변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능구렁이처럼 답변을 순순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 의원, 당시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이성윤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뭘 생각합니까? 면박을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윤이 순순히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검장은 특유의 능구렁이같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자 박범계 의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윤석열 다 무혐의했잖아요. 그만큼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공조는 부실하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범계 라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장 박순철 검사에게도 검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예요? 3개월이 지나도록 내용을 잘 몰라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 역시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검사입니다. 자, 박 의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겁니까? 당시 수사팀은 김봉현으로부터 그런 진술을 못 받아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남부지검장 박순철을 압박했습니다. 자, 박순철 지검장이 자신의 질문 의도대로 답하지 않자 됐어요. 그만둬요. PPT 하고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에서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박범계 의원은 저거는 우리 편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멘붕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을 차분히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면 지금 이런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검사들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윤 총장에게 아무 기책이 없는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발언은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이번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한 박순철 지검장, 그전에는 의정부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철 지검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서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이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 중 하나는 검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 지검장은 이런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답변을 한 겁니다.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건데 정반대의 답변을 한 겁니다. 박 지검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에 없었다. 관련 진술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이 수사검사 문제입니다. 수사검사 문제. 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편지에서 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런 얘기를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박 지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견 검사는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느냐는 유 의원 질문에 파견은 장관 승인 상황이다. 추미애가 승인한다는 겁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을 수사지휘 배제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그런 문구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타결은 장관 승인사항이다. 그리고 타결 검사는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답변을 보면 두 가지 문제에서 추미애 장관은 논리가 박살났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비위 관련 보고를 받고도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못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런 보고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추미애 사단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검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검사 선정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추미애 장관 측은 법무부는 썼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제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간부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쿠데타를 한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참으로 공허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답변들을 듣고 유상범 의원은 묻습니다. 윤 총장에게 아무 기책 사유가 없다. 그런데 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자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간접적이지만 추미애 장관에게 한 방 먹인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김동연이라는 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되는 금융사기 사건의 혐의자 옥중 진술만 바탕으로 지금 검사 간부들을 몰아세웠지만 그들이 원했던 답은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답변들은 다 추미애 장관의 헌정사상 초유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만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볼 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물증이 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한, 그래서 엉망진창 인사라고 비판받았던 그 인사에서 중용된 추미애 사단이라 평가받는 검찰 간부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서 조선일보 신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문이 오늘 아침자에 발간된 신문인데요. 추 공격의 윤 턱도 없는 중상모략, 이 기사가 오늘은 일면 톱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시다면 조선일보를 응원해 주시면 그 걱정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1577-8585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구독 안내를 해드립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577-8585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 구독을 신청하시면 트롯맷 열전 사진첩 안에 여러 가지 풍부한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도 중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52개 명산 사진첩 한 주에 하나씩 이번 주 어느 산에 갈까 지도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글쓰기 노트 이렇게 3가지 사은품을 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조선일보를 응원하시면 그 걱정을 저희와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577-8585 많은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간신문들이 오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정면 충돌.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추미애 윤석열이 시즌2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듯 보도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 주장은 이렇다. 윤석열 검찰총장 반박은 이렇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을 증발시킨 라임 사태의 주범 46살 김봉현. 김봉현이 옥중 서신을 언론사에 보낸 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옥중 입장문이라고 쓴 신문도 많았습니다. 원 제목은 사건 개요 정리입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임 사태가 터진 작년 7월 전관 변호사 1명, 검사 3명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였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 금품 로비를 했다. 야당 정치인 동원해서 은행 로비했다. 그런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서 검찰 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짜리 검사 룸살롱 접대, 수억 원 야당 정치인 로비, 윤석열이 수사를 막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등등입니다. 이 옥중 서신은 핵심 포인트가 윤석열 찍어내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임 수사를 총괄하는 형사 6부 부장부터 윤석열 키즈이고 라임 수사팀 여러 곳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책임자로 있어 주로 여권 정치인 사건 수사에 집중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공작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처음 경험하는 검찰과 범인의 유착, 즉 검범 유착이라는 공작을 펴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김봉현은 검사가 수사 상황을 대검에 직보했는데 실제 내 앞에서 보고 이루어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검사도 범죄 피의자 앞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또 이른바 1,000만 원짜리 술자리에 대해서도 당사자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석자는 나와 김봉현, 검사 출신 변호사, 비법조인 등 총 4명이었다. 현직 검사는 없었다. 더군다나 술자리가 있었던 지난 7월은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지도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라임 수사검사를 접대한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라임 수사팀 선정은 남부지검과 대검, 법무부가 협의했고 추미애 장관이 승인했습니다. 수사가 뭉개졌다면 자기들이 뭉갠 셈인데 왜 윤석열 총장이 덮었다고 하는 것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봉현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정무 라인을 타고 있다느니 민정실, 금감원 모두 내 사람이라고 했던 사기꾼입니다.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과시하던 장본인이죠. 추 장관은 이런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가? 라고 묻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봉현은 처음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격하더니 지금은 야권을 공격하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 정권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봉현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이틀 뒤 일요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별도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2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을 G라인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윤석열 총장 측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서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즉 야권 정치인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비위 의혹은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 하지만 총장의 지시가 남부지검에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봉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개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한 신문은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의 복수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야권 수사도 진행 중이다. 총장 보고까지 했다. 검사 비위 의혹은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게 됐다. 네. 즉 현장 검사들은 법무부 발표보다 윤석열 총장 발표가 진실에 가깝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나 같습니다. 김봉현이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무부 감찰에만 응하고 있는 상황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권이 수사 대상이 되자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또다시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 분석에 따르면 라임 수사가 여권을 겨누기 시작하자 검찰이 정권의 타깃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16일부터 감찰 착수를 했습니다. 사흘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김봉현을 직접 조사했다고 합니다. 룸살롱 접대에 등장한 검사들의 신원을 파악했다고도 했습니다. 금품 수수 비위도 김봉현의 진술이 있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의 의혹 진술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의 핵심 타겟은 윤석열 총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토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김봉현의 편지가 추 장관에게 세 자루의 칼을 쥐어준 셈입니다. 윤석열 잡기, 야권 잡기, 검찰 군기 잡기, 이 세 가지 가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는 비난 여론도 높습니다.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말 한마디로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에 돌입했다는 것, 그리고 무슨 비위가 증거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언론에 모두 공개를 한 것, 이것은 법무부가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라임 수사 검사 증언 요청에도 신속하게 승인해주지 않았고 게다가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해놓고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니 스스로 앞뒤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했던 인사들이 이제 그 같은 입으로 김봉현을 거의 진실을 말하는 파수꾼, 검찰개혁 필요성의 산 증인으로 대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에 휘둘리고 있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느라 양쪽 의견을 5대5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의 진위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감별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지금 누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고 있는 쪽이 진실을 말하는 충신이요, 그 반대쪽이 역사의 간신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은 윤 총장 보고까지 이뤄진 사안이다. 이를 윤 총장이 1조 6천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이에요. 옵티머스는 5천억입니다. 엄청난 국민들의 그 돈이 이 사기꾼들 손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중앙지검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저희가 그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 분들 해서 찾아집니까 이게? 찾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 두 펀드 사기 사건이 로비로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라임 펀드만 해도 계획이 1조 6천억인데 이미 작년 5월부터 금융권에서는 이게 벌써 부실 문제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변주인 김봉현 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작년 5월 말이죠. 5월 26일하고 6월 5일 주고받은 문자 보면 금감은 청와대 민정, 정무 전부 다 자기 폰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일부 수사한 내용이 나온 게 금감원에서 청와대 파견된 행정관은 4,900만 원으로 이미 1심 4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5천만 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공했다, 로비가. 네. 금감원에서 작년 10월 달에서 겨우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 검사하고 나서 발표를 안 해요. 그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올 2월 달에 했어야 겨우 중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기에 좀 대응이 빨랐으면 국민들에게 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감원에서 청와대 파견된 공무원, 행정관, 그 당시에 최강욱 공기관 비서관이죠. 그것을 감찰을 했는데도 무혐의로 덮어졌다고. 저는 이것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로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고위직 경무 민정에 전혀 수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범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다 도피 중이죠? 거기 우리 남부지검 지검장님, 네. 지금 그 2천억 투자받았던 에스모 이모 회장, 또 2,500억 투자받았던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씨 다 도피 중이죠? 예? 지금 잡으려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곤란한데 아니, 도피한 범죄자들이 지금 잡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수사는 예 아니요만 해주세요. 수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해줬냐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대검에서 올해 1월 17일 날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주일 후에 1월 24일 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사 폐지를 시켜버려요. 정말 절묘합니다. 예? 로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 대검에서 남부지검 정권범죄 합수단에 사건 배정을 하는데 일주일 후에 법무부에서 조직을 퇴퇴시켜버려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 6부에다 배정을 했는데 그때 담당 직원이 검사가 5명이에요. 그 이후에 대검 총장이 추가로 배정을 해서 4명 추가하고 법무부에서 2명, 진짜 11명 하고 있다는 제가 언론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로비의 결과다 저는 보고 있고, 세 번째, 그 당시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 이정환 차장은 대구로 자천시켰고 당시 남부지검장은 사표 받았죠? 사표 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현재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최근에 8월 달에 오셨죠? 8월 11일 같습니다. 그 우리 윤석열 장모, 의정부에서 윤석열 장모 수사에서 기소했다는 공을 인정받은 겁니까? 남부지검장으로 오셨어요. 영전했어요. 저는 수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 깔아뭉개고 있던 오현철 조사일부장이 남부지검 2차장으로 가서 이 사건을 맡았어요. 저는 수사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이 시인을 했어요. 뭘 시인을 했느냐? 구속된 이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또 들고 나왔어요. 지난 채널A 사건 봤잖아요. 예? 채널A 사건에 금원유착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옥중 편지, 구속되어 있는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 들고 나와가지고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 피의자 옥중 편지가 내용이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구속된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들고 나와서 언론에 흘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또 화답하죠. 즉시 감찰해라. 감찰하고 어제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준 수사지휘권 비슷한 거예요. 예? 윤석열 총장 연루된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이 지시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 피 같은 돈이 사라진 이 금융 사기 사건,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잖아요. 그냥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미애 장관이 올 1월달에 취임하고 나서 사기 피의자를 협의해가지고 사기 피의자하고 협의해서 구속된 사기 피의자 그 옥중에서 편지 쓴 게 수사기법입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 한 말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수사기법 중에 하나입니까? 중간 편지를 예? 써서 그 사기 피의자 말을 듣고 보세요. 강기정 전 수석도 그 법정에서 5천만 원 줬다고 할 때는 사기꾼이라고 하다가 그 옥중 편지를 보고서는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 5천만 원 받았다는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이 사기 피의자 옥중 편지 쓰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수사. 저는 주말에 추미애 주연의 블랙 코미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음습한 공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음모극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이 법무부가 웃기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오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은 사기꾼 방탄소년단이다. 대한민국의 수치다라는 말을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사기꾼 그 편지 하나를 가지고 한 건 잡았다 생각하고 버선발로 남부구치소 가가지고 감찰하신다고 하면서 대검 총질하고 야당 공격하고 검찰의 도덕성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우리 조상철 고검장님. 좀 민망하고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응? 사기꾼이야. 어떻든 자기 형남 낮추라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법무부가 이걸 정치에 이용하고 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우리 남부지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윤 총장 장모 사건 기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윤 총장하고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이 아니겠네요. 그죠? 예, 제가 그러면 지금 김봉현 이 편지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 딱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이 사기꾼 오락가락하는 진술의 진실성 여부 이거 체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총장이 이 라임 수사팀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수사에 개입했느냐, 세 번째는 검사들 비위 내 식구 감사기로 수사 축소했느냐, 네 번째 검찰이 라임 피의자에게 여당 정치인을 엮기 위해서 시간을 줬느냐. 이 네 가지 아닙니까? 남부지검장님. 이 네 가지만 체크해보면 되겠죠? 예. 더 나을 거 없어. 자, 첫 번째 의혹을 한번 봅시다. 넘겨보세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을 좌지우지했느냐. 검찰은 이러더라고요.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이다.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 합의해서 결정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이 팀 구성에 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전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을 좌지우지해서 만들어서 칩시다. 그렇다고 그 수사팀의 마음대로 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총장이 수사팀을 만들었다 그러더라도 검사장을 갖다가 패승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의혹입니다. 야권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이 검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라임 수사 전반에서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휘했다. 전 남부지검장 송사면 씨는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윤 총장에 보고했고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저히 금연하 지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3개월간 수사 진행하고 있고 대금에 보고했고 내부 문건과 전산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검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수사를 은폐하고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 문건과 전산상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선택 수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성형 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있죠, 지금. 예. 자, 저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넘겨보세요. 자, 정치적 부담이 큰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를 하는데 야당 정치인을 수사하지 않는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검장님? 그 다음에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김봉현, 이 사기꾼의 진술에 시작한 게 아니고 라임 사건의 다른 관계자 진술에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종필 부행장의 진술에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 자, 그렇다면 그게 김봉영 씨가 수사를 받을 때 이 내용이 진술이 안 됐다면 이거야말로 이 사람 진술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뜬금없이 지금 와서 진술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세 번째, 검사 비위를 무마하는 의혹이 있었다. 우리 지검장님 아까 그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검사 비위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죠. 라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그런 네. 말이 나온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았다는 거죠. 보도 보고. 예, 그러니까 이 그렇죠. 김봉현의 편지를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사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은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을 좀 하게 해요. 이 가짜라는 게. 이 김봉현이가 뭐라 그러냐면 현역 검사 3명을 접대하고 그중 1명이 라임 수사팀으로 왔고 검찰에 이를 진술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봉현이. 그런데요. 이 김봉현이 이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하는 시점은 2019년 7월입니다. 아직까지 라임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주변 지금 조사도 안 한 판례 중단 시점은 7월이 아니라 10월입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이 형사 6부에 라임 사건이 배당한 시점은 2020년 2월입니다. 자, 7월에 접대했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수사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개월 후에 검사 배당이 될 걸 알고 그 사람한테 접대를 했다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술을 얻어먹었으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게 대가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강기정 잡아라. 검찰이 D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에 보석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넘겨보세요.
이게 보석이 검찰들이 하는 겁니까?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무슨 보석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일은요, 4월 달에 체포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작년 6월 달에 이 카톡,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지인과 이 김봉현이 메시지가 나와요. 뉴스도 안 본단가? 수석들 라인 타고 있으니까 민정수석, 정무수석 안 그래도 뭐냐, 이게 잘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에 와가지고 체포된 이후에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나 정무수석 잘 안 해. 민정수석 잘 안 해. 폼 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지금 강기정 잡아라? 검찰이 비볐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요. 이 대한민국 법무부가요.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 찍어내고 공수처 발족시킬 이 명분을 찾는 이 양수경장으로 이용해 먹는 참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수석이 그랬어요. 김봉현 보고.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 검찰 데이터를 밝혀내는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런 허접한 편지 가지고 이게 진실성이 있다고 대한민국이 흔들어야 될 문제입니까? 남부지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분하게 수사해서 이걸 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 문제입니까? 검찰의 도덕성을 이렇게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총수를 이렇게 찍어내고 법무부가 나서갖고 감찰한 문제입니까 이게? 남부지검장 자존심 싸움 얘기해 보세요. 예, 저희는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한번 검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방금 하신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그 하자치유 문건에 대해서 문건 수사 확인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하자치유 문건은 올 6월에서 7월쯤에 확인했다고 지금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검에 보고했습니까? 대검에 필요한 절차는 필요한 수사 상황에 따라서 대검에 통상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고를 계속 해야 아니 되겠습니다. 하자치유 문건을 대검에 보고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부 보고 문건에 대해서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왜 그걸 말을 못하죠? 했다 안 했다 이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보고됐느냐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언론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에는 보고하셨습니까? 법무부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문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하자치유 문건에 대해서 이제 문건 수사 확인 중이라는 거 그러면은 수사의 대상이다, 수사에 의향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건을 포함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의혹 제기라든가 전반적인 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예, 살펴보시겠다. 앞으로 이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분들을 보면 이현재 전 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은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이런 분들의 실명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문단의 역할을 보면 이현재 전 부총리는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태국 발전소 프로젝트에 옵티머스를 투자 연결했다. 양호 전 은행장은 옵티머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용 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을 중개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 만나서 공현 물류단지 인허가를 문의했고 옵티머스 관계자 검찰 수사를 자문했다. 또 김진은 전 이사장은 옵티머스 고문으로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 중개 이런 것을 했다는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이 단순히 이런 하자치유 문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자 그 단독 기사입니다만 그 이재명 지사와 최종욱 총장의 회동 후 사흘 뒤에 경기도 옵티머스 물류 사업 협조 공문 발송됐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검사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전 의원의 말씀처럼 이런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특정 인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사 대상인지 수사본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트러스트 올이라고 그 옵티머스가 이제 투자한 이런 그 유령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올 2월에서 5월까지 그 이낙연 그 대표의 당시 그 선거 후보실에 복합기 46만 원 대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지 여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언론 보도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중앙지검이 그 성지 건설 관련해서 남부지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이제 밝혔고, 당시 남부지검 부실 수사에서 최 전 총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서평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거 사실입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사건, 그 옵티머스 사건은 언제 그 중앙지검에 고발이 됐습니까? 사건 접수가 언제 됐죠? 모 증권사의 옵티머스에 대한 고발 사건이 6월 19일 날 접수됐습니다. 6월에 접수됐어요. 6월 19일 날 접수됐습니다. 6월 19일에 접수돼서 현재까지 지금 그 조사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렇게 관련 기사를 보면, 지금 보도를 보면 이진아 전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자 신문을 보면 이게 여기에 그 이광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추천으로 좀 청와대 근무를 했다. 이제 이런 진술도 좀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확인이 어려운 건가요? 네, 제가 특정인에 대한 수사 상황 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또 여기 이런 여러분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다. 이것도 뭐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한 사모펀드 사기가 아니다. 지금 나오는 하다치유 문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6월에 됐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당시 근데 대검에서는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중앙지검에서 하겠다고 해서 중앙지검에서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원래 이 사건은 전 전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9일 날 네. 모 증권사가 고발한 사건이 저희 접수됐고 그 대검에서 어떤 취지로 사건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감원 서울의 사건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대검에서 저희한테 보냈는데요. 어떤 경위로 대검에서 저희한테 보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중앙지검의 배당 경위를 제가 알지 못한다는 네.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통상은 이런 것은 그 경제범죄 형사부나 이런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당시 수사 여건을 고려하면 조사 일부에 배당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서 이제 경제범죄 형사부로 이제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배당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부실 수사 이제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